그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아주 단절한 채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오랫동안 살아온 배우자가 떠나자마자 6개월 뒤에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욕구라는 것을 집중해서 바라다 보면. 안녕하세요. 소통학교 TV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기의 기준과 또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답니다. 예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외국계 회사에 입사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좋은 경력도 쌓아가고 또 업무 성과도 잘 내는 아주 우수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저 지방에 있는 그 농촌에 가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수년간 쌓아온 많은 경력과 아주 좋은 성과들, 또 훌륭한 입지, 탄탄해진 그런 배경들을 다 포기하고 그쪽으로 따라 나서는 이러한 일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또 60대 중반의 한 분이 정말 배우자와 오손도손 잘 살다가 참 안타깝게도 암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고 나서, 사별하고 나서 6개월 뒤에 다른 여자분과 만나서 새로 결혼을 하게 된, 재혼을 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은 왜 다시 정말 그 오랫동안 살아온 배우자가 떠나자마자, 어떻게 보면 떠나자마자죠, 6개월 뒤에 재혼을 한 걸까요? 또 참 우리가 소중한 사람 중에서 부모님을 안 꼽을 수가 없죠.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시고 정말 헌신적으로 살아오신 부모님.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아주 단절한 채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영화나 소설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 욕구 이야기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내면적 세계를 들여다보면, 다시 말하면 욕구라는 것을 집중해서 바라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욕구를 좀 공부하고 욕구에 대해서 좀 탐색하는 것은 나와 상대의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윌리엄 글라서의 5가지 욕구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첫날이기 때문에 특히 소속과 사랑의 욕구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속과 사랑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먼저 가족이라는 그 대상을 살펴보는 것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출하기 위한 행동으로 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좋은 선물도 해드리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도 가고, 또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극진하게 정성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본인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이 마음, 또 사랑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동이다. 결혼했을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출하기 위해서 표현도 하고 많은 행동도 하죠. 그래서 집에서도 보면 요즘엔 뭐 가사 분담이라고 하지만, 직장 생활하는 남편 입장에서 좀 뭐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음식물 쓰레기도 갖다 버리기도 하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아끼고 자기가 보살펴야 되겠다는, 즉 자신의 사랑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운다,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교육을 한다가 아니고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자기의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잘 돌봐주고 같이 놀아주고 또 공부도 봐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혼술이다, 혼밥이라다 해서 개인적인 생활들을 좀 많이 영위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소속과 사랑의 욕구를 충족할 만한 대상이라든지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아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든다든지 또 동호회에 가입하려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 본인의 소속과 사랑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 행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려견, 반려묘 마찬가지죠. 잘 보살펴주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역시 우리들의 소속과 사랑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이다. 소속과 사랑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소통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보고 싶다,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예쁘다, 뭐 도움이 되고 싶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죠. 주위에 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유독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뭐 가서 급식 봉사도 하고 목욕 봉사도 하고 정말 많은 이렇게 헌신을 하는 분들을 볼 수 있죠. 참 존경스러운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들을 돕고 싶다는 그들의 사랑에 대한 자기의 표현으로서 그런 행동을 한다. 즉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런 소속과 사랑의 욕구를 충족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욕구든 간에 굉장히 윤리적이고 규범적이고 또 도덕적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소속과 사랑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비윤리적이라든지 비도덕적이라면 이것은 옳지 못한 사회 정의에 맞지 않는 잘못된 행동이다. 어떤 사람이 이제 식사를 한다라고 할 때 식사는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다정다감한 이런 시간을 나누는 것이라면 이 식사는 소속과 사랑의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운동할 때 이제 뭐 친한 사람들, 거기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아주 좋은 시간을 나누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운동은 소속과 사랑의 욕구를 충족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즉 사람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욕구의 초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 좋은 방법들은 거의 이렇게 그 윌리엄 글라서는 사진첩이라고 해서 3세에서 5세 사이에 거의 완성된다는 이 머릿속에 있는 사진첩에 좋은 사진들, 즉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들을 많이 이렇게 마련한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어린 시절에 우리가 좋은 환경과 또 많은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가족 구성원의 그런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좋은 사진들을 많이 더 담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려 있죠. 소속과 사랑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만 행동을 했다고 해서 다 욕구가 충족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좀 괴로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이성 간에 사귀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헤어지고 나서 정말 막 뭐 한 달, 뭐 심지어 3달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뭐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자기 일상생활이 잘 안 되는 이런 분들도 있죠. 이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이분들의 이런 행동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헤어진 그 상대가 소속과 사랑의 욕구를 충족하는 아주 중요한 상대라고 이 좋은 사진 속에, 사진첩에 있는 그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괴로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구를 충족한다는 것은 평생 추구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든 또 젊어서든 상관없이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이 소중한 욕구를 충족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이 사회의 구조가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자기가 소중하고 좋은 사람들과 더 이렇게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연락도 하고 자주 만나는 그런 교감의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수록 외로워진다는 것은 그런 소속과 사랑의 욕구를 충족할 대상들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활발하게 사람들과의 만남, 또 자기가 좋아하는 또 사랑하는 이런 가족과 친구들과의 이 상호작용의
횟수를 증가하는 것도 활기찬 삶을 사는 데에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내면서 자신이 소속과 사랑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전화를 했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시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주위 사람들 있잖아요. 타인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소속과 사랑의 욕구를 충족해 나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왜 행동하는가, 왜 괴로워하는가, 왜 거기에 많은 시간을 쓰는가 하는 것은 다 자신의 욕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욕구를 바라보고 욕구를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관계로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소속과 사랑의 욕구를 이야기했고요. 다음에 이어서 힘과 성취의 욕구, 자유의 욕구, 즐거움의 욕구, 그리고 생존의 욕구라는 나머지 이 4가지 욕구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